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당분간은 주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최대한 자주 영상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리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잠시 돌아보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 역시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럼 먼저 올해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시작된 FOMC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작년 11월부터 큰 하락장을 맞았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5월에 루나가 폭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여파로 시장 내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펀드인 Three Arrows Capital을 비롯해서 보야저, 셀시어스 등이 줄줄이 파산하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크립토 윈터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SBF가 이끄는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파산하며 시장에 패닉을 초래했습니다. 이 여파로 블락파이 역시 파산했으며 제네시스 또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파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시장 내에서 주목받던 프로젝트들과 거래소 그리고 펀드들까지 줄도산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예 시장을 떠나버리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또 신뢰를 잃었는지는 데이터로도 잘 나타나는데요. 아케인 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CME와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분기별 선물들을 보면 내재된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월물과 원월물의 프리미엄 또한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수익률 커브가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선물보다 훨씬 더 유동성이 높은 무만기 선물의 펀딩 또한 평상시에 0.01%보다 한참 아래인 마이너스 펀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현재 얼마나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부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만기 선물의 미결제 거래 잔고의 수가 급락했으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역사상 거의 최저점을 보여주는 등 FTX의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역사상 거의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각 코인들이 내재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사실상 마치 거의 하나의 코인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또 복구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미래를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일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완전히 녹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파산한 모든 곳들은 중앙화된 곳들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인 탈중앙화와 정반대되는 본질을 갖고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실패가 역으로 암호화폐 본질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좋은 계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이 망가져버린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가치가 폭락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사냥에 나섰으며 세계 최대의 마켓 메이커 중 하나인 시타델 역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위기이자 동시에 큰 기회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회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몇 년간의 시장은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상승했던 지난 몇 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더 많은 리서치와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건 최근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이 올린 What in the Ethereum Application Ecosystem Excites Me? 라는 글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비탈릭 뷰테린은 암호화폐의 돈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디파이 관련 내용입니다. 디파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개념이라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부분에 비탈릭 뷰테린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프레딕션 마켓입니다. 프레딕션 마켓이란 어떤 미래의 결과에 베팅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포츠 베팅 및 선거 결과에 대한 베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스포츠 베팅을 도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해외에서는 이걸 일종의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며 상당히 개발된 분야이기 때문에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사설 불법 사이트들의 먹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국내나 해외나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탈릭 뷰테린이 꼽은 디파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테릭 에셋, 즉 합성 자산인데요. 합성 자산이란 실제로 그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신테틱스라는 프로젝트를 보면 유로, 엔화, 호주 달러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해놨으며 이러한 개념을 널리 적용하면 주식 및 인덱스 관련 합성 자산도 생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외환과 주식 같은 경우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탈릭 뷰테린은 덱스를 꼽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완전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FTX 파산을 계기로 유니스왑 같은 AMM에서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GMX, 오핀 같은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 개인적으로는 리본같이 벌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자동적으로 투자해주는 플랫폼들도 지켜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비탈릭 뷰테린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분야로는 신원 확인 관련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인데다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부분이고 특히 현재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시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비탈릭 뷰테린은 DAO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스를 꼽았는데요. 이 두 부분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더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탈릭 뷰테린은 그래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바로 레이어 2 솔루션들입니다. 현재 옵티미즘 같은 경우 이미 코인을 발행했지만 아비트럼과 GK 싱크 같은 경우 곧 에어드랍이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투자를 하시기 꺼려지신다면 이러한 에어드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레이어 2 솔루션들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토 댕크 샤딩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2023년 중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IP4844인 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샤딩의 첫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레이어 2 솔루션들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의 미래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레이어 2 자체 코인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만들어진 탈중앙화 앱들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또한 계속해서 개발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까지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있었던 사건들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자주 영상 업로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